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어제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비상저감 조치는 도와 시군 등 공공기관의 차량 이부제와 함께 대규모 공공소각시설과 건설사업장 등의 운영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여수 호남화력 등 노후화력 발전소들은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진공 흡입 차량과 살수차 등을 동원해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해외 불교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업적을 쌓았던 조계종의 원로 스님이죠. 보성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어제 송광사에서 열렸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명종 소리가 울립니다. 세수 92세, 법납 75년을 끝으로 지난 18일 입적한 보성 스님의 영결식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원로 회의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는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과 전남도지사 등 각계 인사를 포함한 10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추모했습니다. 출가의 정신을 잊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출가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말씀하셨고 또 스님이 그동안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그런 모습과 또 가르침 그것을 잘 이어서 영결식을 마치자 스님의 법구를 실은 행렬이 만장을 앞세우고 다비장으로 향합니다. 불자들은 불경을 되뇌이며 스님이 생전 거닐던 길을 뒤따릅니다. 스님, 불들어 갑니다. 어느덧 장작과 법구에 불이 붙고 연기가 하늘 가득 퍼집니다. 보성 스님의 제자와 불자들은 합장을 하고 스님의 극락 왕생을 빌었습니다. 지난 1945년 18살에 해인사에서 출가한 보성 스님은 세 차례의 송광사 주지와 초대 법계위원장, 조계총림 5대 방장 등을 역임했던 조계종의 원로 스님이며 달라이라마와 틱나탄 스님 등 해외의 지식인과도 교류하며 후학의 학업을 지원하고 육성해 한국 불교계에 공헌했습니다. 보성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송광사의 가풍에 따라 검소하고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광양 지역이 국내 유명 영화 촬영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개봉돼 1,500만 명의 관객이 찾은 영화 극한직업의 엔딩 장면이 지난해 광양항 물류창고에서 촬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양 지역에서는 택시 운전사와 명량, 부산행 등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흥행 영화들이 잇따라 촬영됐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어제 정기의원총회를 열고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상인은 다음 달까지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수종사자 양성과 중소기업 구인 지원 등 지역 고용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의원총회에 앞서 여수상인은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지역 초중고등학생 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광양항이 지난해 3억 톤의 물동량 달성으로 복합 물류항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동량과 인프라 구축으로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3억 톤, 세계 10대 항만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심은 올해 목표. 항만공사는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3억 1천만 톤을 올해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도 255만 TU를 달성해 산업항만에서 종합항만으로 입지를 다질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제 작년 대비 3.3% 늘어난 3억 1천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 318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양항 3투기장 항만 재개발에 필요한 설계에 착수합니다. 여수 지역 부두 최선 해소를 위한 제2석유화 부두 건설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합니다. 여수 광양항의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제3투기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산업 단지 시설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제2석유화학
모두 건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여수 광양항을 중심으로 해양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용역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복합 물류 항만으로서 광양항의 제2도약이 올 한 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고흥군이 현장 속 치매 조기 검진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 치매안심센터는 그동안 경로당이나 각 가정을 방문하던 치매 조기 검진 사업에 이어 전통시장과 터미널,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구석구석 이동치매센터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치매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관내 43개 보건기관에서 무료로 치매 조기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구석구석 이동치매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어제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올해 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국비가 지난해 대비 2.8%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정부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메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회는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역 아동센터의 적정 운영비를 보장하고 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도 단일 임금 체계를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도넘은 비방과 왜곡을 법적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그 근거가 되어줄 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여야 3당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5.18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입니다. 심각한 역사적 왜곡이나 그 사실을 비방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훼손이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처벌의 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 범위는 신문, 잡지, 방송이나 정보통신망, 전시물과 공연물, 공연이 진행된 토론회, 기자회견 등입니다. 다만 예술, 학문, 연구 보도가 목적이라면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해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지적을 보완했습니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당론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해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 다른 미래당 의원 16명, 무소속 송금주, 손혜원, 이용호 의원까지 166명이 참여했습니다. 국회 의석수 과반을 넘겨 이대로 표결할 경우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부터가 난관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 중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이라 실제 통과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은 모든 일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5.18 망언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사과와 징계를 한 만큼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해서라도 한국당 스스로 법안 통과에 협력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론의 압박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 남산공원 조성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두고 여수시와 시의회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시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남산공원 인근 주민들의 참여율이 낮고 설문조사 결과도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를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지역과 나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이뤄졌으며 개발 방식에 대한 장단점도 충분히 설명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수 처리 문제로 지연됐던 순천 신대지구 삼산중학교 이설 사업이 이번 달 안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마음 놓고 숨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 시각 상암동에서 바라본 하늘공원의 모습인데요. 평소대로라면 또렷하게 보여야 할 여의도의 건물들이 지금은 이 뿌연 먼지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가시거리는 7km 안팎으로 평소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외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도 지금 먼지가 가득합니다. 보은은 103, 남원 92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쁜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보다 동풍이 불면서 동쪽 지방 공기질은 차츰 나아지겠지만요. 아쉽게도 그 먼지가 공기가 중서부 내륙까지는 닿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흘째 서쪽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데 오늘도 이틀 전 내내 공기가 탁하겠고요. 이틀째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 중입니다. 하늘은 낮보다 차츰 맑아지겠지만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껴 있어서 파란 하늘을 보긴 어렵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0.5도, 부산 7.2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